여러분은 혹시 가족 중 누군가를 부끄러워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딸이었습니다. 제 어머니를 숨기며 살았던 딸이요. 새벽 4시 어머니는 일어나십니다. 알람도 필요 없으세요. 30년을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셨으니까요. 저는 이불 속에서 어머니의 발소리를 듣습니다. 부엌으로 가시는 소리, 물 끓이는 소리, 옷 입는 소리까지 모두 들리죠. 하지만 저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머니 박순자는 올해 65입니다. 재래시장에서 채소 자판을 하신 지 30년이 되었어요. 배추, 무, 상추, 깻잎을 파십니다. 손님들은 어머니를 좋아합니다. 늘 웃는 얼굴로 덤을 많이 주시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일부러 보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박지은입니다. 24살 대학교 4학년입니다. 서울 시내 괜찮은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친구들은 모두 집안이 괜찮은 편입니다. 아버지가 회사원이거나 사업가인 친구들이죠. 저는 친구들에게 어머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물어보면 그냥 자영업 하신다고만 말해요. 구체적으로 뭐 하시냐고 물으면 화제를 돌립니다. 오빠 민수는 32입니다.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요즘 결혼 준비 중입니다. 예비 신부는 교사 집안 딸이에요. 오빠도 저처럼 어머니 직업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회사 동료들 모임에 어머니를 모셔간 적이 없어요. 명절 때도 어머니가 시장 이야기를 꺼내시면 재빨리 화제를 바꾸죠. 그날 아침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나가셨고 저는 9시가 되어서야 일어났어요. 부엌 식탁에는 아침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김치까지. 어머니는 새벽에 나가시면서도 항상 아침을 차려 놓으세요. 저는 혼자 밥을 먹으며 핸드폰을 봤습니다. 동아리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중앙시장 근처 카페에서 모임 있어요. 다들 꼭 참석해 주세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중앙시장이라니. 그곳은 어머니가 좌판을 하시는 곳이었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오후면 어머니가 시장에 계실 시간이에요. 친구들이 어머니를 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손에 땀이 났습니다. 저는 서둘러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어머니가 받으셨어요. 배경으로 시장 소음이 들렸습니다. 엄마, 나 지은이야. 응, 밥은 먹었니? 응.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시장 안 나가면 안 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저는 다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친구들이랑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거든. 엄마가 나오시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지은아, 엄마가 토요일에 안 나가면 장사를 못해. 주말이 제일 바쁜 날이잖니. 그래도 하루만 쉬면 안 돼? 제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그 한숨 소리가 제 귀에 크게 들렸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어머니를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불안했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옷을 골랐어요. 제일 예쁜 원피스를 입고 화장도 신경 써서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괜찮아 보였어요. 어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엄마, 오늘 시장 안 나가시는 거지?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설거지만 계속하셨어요. 엄마 생각해 봤는데 오늘은 나가야 할 것 같아. 단골 손님들이 기다리시거든.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내가 부탁했잖아. 제발 오늘만 쉬어. 지은아, 엄마도 일이 있어. 내가 친구 만나는 게 중요한 것처럼 엄마 일도 중요해. 어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앞치마를 벗으시고 시장에 나갈 준비를 하셨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오후 2시, 저는 약속 장소인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친구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모두 예쁘게 차려입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도 자리에 앉아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야, 우리 사진 찍자. 시장 구경도 하고. 친구 하나가 말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시장은 왜 가? 여기서 찍으면 되지. 아니야, 시장이 요즘 핫플레이스래. 인스타에 올리면 예쁘게 나온대. 친구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시장 입구가 보였습니다. 형형색색의 과일과 채소가 늘어서 있었어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줌마, 상추 한 봉지 주세요. 네, 금방 싸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친구들은 신기한 듯 시장 구경을 했습니다. 한 친구가 어머니 좌판 쪽으로 다가갔어요. 여기 깻잎 얼마예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대답하셨어요. 한 봉지에 3,000원이에요. 싱싱한 거 드릴게요. 친구가 깻잎을 샀습니다. 어머니는 봉투에 담아주시면서 덤으로 몇 장 더 넣어주셨어요. 친구가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어머니도 웃으며 인사하셨어요. 그때 어머니 시선이 제게 왔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르는 척 했습니다. 친구가 제 팔을 잡았어요. 지은아, 가자. 사진 찍으러.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친구들을 따라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이 있었어요. 집에 돌아온 건 저녁 6시였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집에 계셨어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인사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친구들이 어머니를 못 알아봐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를 보고 놀라셨던 그 표정, 그리고 제가 모르는 척하고 지나갔을 때의 눈빛.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두드리셨어요. 지은아, 밥 먹어라. 배 안 고파? 나중에 먹을게. 거짓말이었습니다. 배는 고팠어요. 하지만 어머니와 마주 앉아 밥을 먹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복도에서 어머니 방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어머니도 주무시지 못하시나 봅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못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는 이미 시장에 나가신 후였고 저녁에 돌아오시면 저는 방에만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도 피했어요. 어머니 얼굴을 보면 그날 시장에서의 일이 떠올랐거든요. 오빠 민수가 집에 왔습니다. 요즘 결혼 준비로 바쁜데도 주말마다 들르세요. 오늘은 예비 신부 수진 씨와 함께 왔어요. 수진 씨는 단정하고 우아한 분이었습니다. 교사답게 말투도 차분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머니는 수진 씨를 반갑게 맞으셨습니다. 앞치마를 벗으시고 거실로 안내하셨어요. 제가 준비한 과일이랑 차 좀 드세요. 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수진 씨가 거실을 둘러봤어요. 소박하지만 깨끗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 집과는 확실히 달랐죠. 수진 씨네는 아파트에 사는데 넓고 화려했거든요. 어머니가 과일을 담아오셨습니다. 직접 깎으신 사과와 배였어요. 수진 씨는 공손하게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민수 오빠가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예비 장인어른 댁에 인사 가기로 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잘했다. 오빠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어요. 엄마, 그날 단정한 옷 입고 가시면 돼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그 미소가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제가 봐도 어색했습니다.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무슨 일 하세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빠의 얼굴이 굳었어요. 저도 긴장했습니다. 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작은 가게를 하고 있어요. 무슨 가게세요? 수진 씨가 다시 물었습니다. 오빠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목 마르시죠? 물 좀 더 드릴까요? 화제를 돌리려는 게 너무 명백했습니다. 수진 씨도 눈치를 챘는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표정이 미묘했습니다. 그날 저녁 오빠와 수진 씨가 돌아간 후 어머니는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오빠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은아, 나야. 응, 오빠. 엄마한테 부탁 좀 해줘. 다음 주에 예비 장인어른 댁 갈 때 시장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빠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제발, 지은아. 이번 결혼 잘 되어야 해. 알았어, 오빠.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며칠 후 오빠가 어머니를 모시고 예비 처가를 방문했습니다. 저는 집에 남았어요. 오후 내내 불안했습니다. 핸드폰만 들여다봤죠. 저녁 6시쯤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제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잘 끝났어. 다행이야. 오빠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엄마는? 엄마도 잘하셨어. 아무 문제 없었어. 하지만 집에 돌아온 어머니 얼굴은 밝지 않았습니다. 피곤해 보이셨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무슨 일 있었어? 엄마 표정이 안 좋으신데. 오빠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비 장모님이 엄마 직업을 계속 물으시더라. 뭐라고 했는데? 작은 가게 한다고 했지. 구체적으로 뭐 하냐고 물으시길래 그냥 식료품 관련이라고 얼버무렸어.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오빠도 저처럼 어머니를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오빠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지은아, 나도 알아.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 결혼하면 달라질 거야. 그때는 당당하게 말할게. 정말? 응, 약속해. 하지만 그 약속이 지켜질 거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나가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방문 앞을 지나가다 멈췄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죠. 어머니 방은 소박했습니다. 작은 옷장 하나, 화장대 하나가 전부였어요. 화장대 위에 낡은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가방을 본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아끼시는 물건인 것 같았습니다. 한 번도 사용하시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노란 종이들이었습니다. 하나를 꺼내봤죠. 교수 임용장이었습니다. 이름은 박순자, 직위는 국문학과 부교수. 날짜는 35년 전이었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교수였다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서류들도 꺼내봤어요. 논문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쓰신 논문들. 제목도 어려웠고 내용도 전문적이었어요. 사진도 한 장 있었습니다. 젊은 어머니가 강단에 서 계신 사진이었어요. 양복을 입고 책을 들고 계셨습니다. 학생들이 앞에 앉아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어머니가 교수였다니. 그런데 왜 시장에서 채소를 파시는 걸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저는 서류들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에 놓고 방을 나왔어요. 하지만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어머니가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인사를 드렸어요. 엄마 다녀오셨어요? 응, 저녁 먹자. 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구부정한 어깨, 피곤한 걸음걸이.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 어깨가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왔을까? 저 걸음이 얼마나 먼 길을 걸어왔을까?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마주 앉았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반찬을 제 앞에 놓아주셨어요. 많이 먹어라. 네, 엄마. 저는 밥을 먹으며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물어보고 싶었어요. 엄마, 교수였던 게 사실이에요? 왜 그만두신 거예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조용히 식사를 하셨어요. 우리 사이에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과거가 자꾸 궁금했어요.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박순자 교수, 오래된 기사가 몇 개 나왔어요. 35년 전 신문 기사였습니다. 신진학자 박순자 교수, 한국 고전문학 연구로 주목받아. 사진도 있었습니다. 젊은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지금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어머니는 한때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학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장에서 채소를 팝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무시하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어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집안이 분주해졌어요. 오빠는 거의 매일 집에 들렀고 어머니는 준비할 것들을 챙기셨습니다. 저도 들러리를 서기로 했어요. 드레스도 맞춰야 했고 헤어스타일도 정해야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오빠와 수진 씨가 함께 왔습니다. 결혼식 최종 점검을 하러 온 거예요. 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오빠가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엄마, 이게 하객 명단이에요. 우리 쪽 친척들이랑 지인들 적어주세요. 어머니는 안경을 쓰고 명단을 보셨습니다. 천천히 이름을 적으셨어요. 오빠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리고 이거 중요한데요. 결혼식 날 어머니 소개를 어떻게 할지 정해야 해요. 어머니가 고개를 드셨습니다. 소개? 네, 사회자가 신랑 어머니를 소개할 때 뭐라고 할지요. 수진 씨 어머니는 전직 교장 선생님이라고 소개하기로 했거든요.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오빠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는 그냥 가정주부라고 하면 어떨까요? 간단하게. 어머니가 오빠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 뭔가 있었어요. 슬픔 같은 것,
좋아, 그렇게 해.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결혼식 날 입으실 한복은 준비하셨어요? 어머니가 대답하셨어요. 아직인데 곧 맞추려고. 수진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아는 한복집이 있어요. 거기 괜찮던데 같이 가실래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셨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수진 씨 표정이 약간 어색해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빠와 수진 씨가 돌아간 후 어머니는 한참을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옆에 앉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응, 괜찮아. 그런데 목소리가 괜찮지 않았어요. 엄마, 한복은 제가 같이 가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다음 주 어머니와 저는 한복집에 갔습니다. 작은 가게였어요. 어머니는 제일 저렴한 한복을 고르셨습니다. 이거면 될 것 같아. 엄마, 좀 더 좋은 거 입으세요. 아니야, 이게 좋아. 어머니는 고집을 부리셨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한복을 맞추고 나오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엄마가 민수한테 부끄러운 존재인 거 알아. 엄마, 괜찮아. 엄마도 이해해. 너희들 입장도 알고.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는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우리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거칠었어요. 오랜 세월 일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오빠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지은아,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예비 장모님이 엄마 직업을 또 물으셨어. 저는 긴장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식료품 가게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냐고 물으시는 거야. 그래서 그냥 작은 가게라서 말하기 좀 그렇다고 했어. 오빠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은아, 혹시 결혼식 날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오빠, 진실을 말하는 게 어때?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지금 말하면 결혼 깨질 수도 있어. 정말 그럴까? 수진 씨는 좋은 사람 같던데. 너는 몰라. 수진이네 집안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오빠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 방문 앞을 지나갔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문틈으로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계셨어요. 새로 맞춘 한복을 입어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셨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계셨습니다. 그러다 한복을 벗으셨어요. 조심스럽게 옷걸이에 걸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 낡은 가방을 꺼내셨어요. 가방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이 보였어요. 교수 임용장, 논문들. 어머니는 그것들을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서류들을 다시 가방에 넣으셨습니다. 가방을 옷장 깊숙이 넣으셨어요. 그리고 불을 끄셨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 속에서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어머니의 눈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자식들에게조차 자신의 과거를 말하지 못하고 혼자 간직하며 사셨을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물어봐야겠다고. 왜 교수를 그만두셨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말하고 싶지 않으실 수도 있잖아요.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어요. 새벽 4시 어머니가 일어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늘도 시장에 나가실 거예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결혼식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집안은 더욱 바빠졌어요. 오빠는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고 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조용하셨습니다. 저는 둘 사이에서 불편했어요. 뭔가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시장에 나가셨어요. 저는 오후에 도서관에 가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중앙시장 앞을 지나게 됐어요.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시장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시장은 평일 오후인데도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어머니 좌판을 찾아갔어요. 멀리서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웃으며 채소를 싸주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어요. 어머니는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친절하셨습니다. 덤도 많이 주셨어요. 손님들이 고맙다고 인사하며 갔습니다. 그때 한 남자분이 어머니 좌판 앞에 섰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정장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어머니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박순자 교수님? 어머니도 놀라셨습니다. 고개를 드셨어요. 그분을 보시더니 눈이 커지셨습니다. 강민호? 네, 교수님. 저 강민호입니다. 그분이 깊이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머니는 당황하신 듯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민호야, 조용히 해. 여기서는 그냥 아줌마야. 교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이곳에 계세요? 그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쳐다봤어요. 어머니가 난처해 하셨습니다. 민호야, 지금은 말하기 곤란해. 그냥 가줄래? 하지만 그분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저 지금 한양대학교 총장입니다. 교수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왜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을 하세요? 그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민호야, 사람 일이 다 그런 거야. 이제 이게 내 일이고 내 삶이야. 옆 좌판 아주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순자 씨, 이분이 누구세요? 아, 옛날에 알던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얼버무리셨습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저는 박순자 교수님 제자였습니다. 교수님은 제 인생의 은인이세요. 주변이 술렁거렸습니다. 교수님이라고? 순자 씨가 교수였다고? 어머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민호야, 제발 조용히 해줘.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교수님 연락처 좀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아.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명함을 꺼내셨어요.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꼭 연락 주세요. 어머니는 마지못해 명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간 후 주변 상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순자 씨, 정말 교수였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는 난처해 하셨어요. 옛날 일이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도 교수였다니 대단한데요. 왜 그만두셨어요? 사정이 있었어요. 더 이상 묻지 말아주세요.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실까.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우실 텐데. 저는 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지은아, 왜 여기 왔어? 그냥 지나가다가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오늘 일찍 들어가자. 장사 접을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말이 없으셨습니다. 저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가 소파에 주저앉으셨습니다. 피곤해 보이셨어요. 엄마, 물 드릴까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지은아, 앉아봐.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이야기해 줄게. 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엄마는 옛날에 대학 교수였어. 국문학을 가르쳤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엄마. 어머니가 놀라셨어요. 어떻게 알았어? 엄마 방에서 봤어요. 교수 임용장이랑 논문들. 어머니는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숨길 수도 없는 거였구나. 어머니가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35년 전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어. 처음에는 잘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도가 났지. 빚이 엄청났어. 채권자들이 매일 찾아왔고 집까지 넘어갈 뻔했어.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선택해야 했어. 교수직을 유지하면서 빚을 천천히 갚을 수도 있었어. 하지만 그러면 너희들이 고생할 게 뻔했지. 그래서 엄마는 교수직을 그만뒀어. 퇴직금을 받아서 빚 일부를 갚았고 나머지는 일하면서 갚기로 했지. 처음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 그 다음엔 청소 일도 했고, 그러다가 시장 좌판을 시작하게 됐어. 30년이 지났네. 어머니가 먼 곳을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서 뭐 하겠니? 너희들 마음만 무거워질 텐데. 엄마는 괜찮았어. 일하는 게 힘들지 않았어. 다만 너희들이 엄마를 부끄러워하는 게 힘들었지.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도 저를 안아주셨어요. 괜찮아, 지은아. 엄마가 이해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어머니 품이 따뜻했어요. 어릴 적 기억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시던 그때도 이렇게 따뜻했었죠. 저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하세요? 교수 그만둔 거.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아니, 후회 안 해. 너희들 키운 게 엄마 인생 최고의 선택이야. 그날 밤 저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 지은이야. 응, 무슨 일이야? 오빠, 엄마 이야기 들었어? 무슨 이야기? 엄마가 교수였던 거.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빠도 알고 있었어? 아니, 처음 듣는데. 오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오빠에게 전했어요. 오빠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오빠, 거기 있어? 응, 있어. 오빠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지은아, 나 정말 최악의 아들이구나. 엄마가 그렇게 희생하셨는데 나는 엄마를 숨기고만 살았어. 오빠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결혼식 때 제대로 하자. 뭘 제대로 해? 엄마를 당당하게 소개하자. 엄마가 교수였다는 것도 말하고. 전화 너머로 오빠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아, 그게 쉽지 않아. 예비 처가에서 뭐라고 할지 몰라. 오빠, 그게 중요해? 엄마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아? 오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알아. 내 말이 맞아. 그런데 용기가 안 나. 저는 답답했습니다. 오빠, 생각 좀 해봐. 알았어.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결혼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어요. 과연 오빠가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저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도 주무시지 못하시나 봅니다. 복도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는 일어나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안 주무세요? 들어와. 어머니가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옆에 앉았어요.
엄마, 걱정되세요? 결혼식?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조금. 민수가 힘들어할까봐. 엄마, 오빠가 엄마를 제대로 소개할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그럴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줄게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엄마는 너희들만 있으면 돼.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 저는 어머니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지은아.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마지막 준비로 분주했어요. 어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결혼식 다음날 친척들이 집에 올 거라고 하셨거든요. 저도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오빠는 아침 일찍 나갔어요. 예식장 최종 점검을 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오후 2시쯤 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제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지은 씨 댁 맞나요? 저는 민수 씨 약혼자 어머니인데요. 수진 씨 어머니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혹시 어머님 계세요? 잠깐 바꿔주시겠어요? 저는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엄마, 전화요. 수진 씨 어머니시래요.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네, 사돈 어른.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네, 그게 말씀드리기가. 어머니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가 전화를 끊으셨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는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사돈 어른이 오신대. 지금 당장. 왜요? 갑자기.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시장에서 소문이 났나 봐. 내가 교수였다는 거. 사돈 어른이 확인하러 오신대.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가 문을 열었어요. 수진 씨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차를 내오셨어요. 손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수진 씨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어른, 제가 오늘 급하게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말씀하세요. 오늘 아침 시장에 갔다가 우연히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돈 어른이 옛날에 대학 교수셨다고요. 사실인가요?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사실입니다. 수진 씨 아버지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왜 민수한테 말씀 안 하셨습니까? 왜 숨기셨습니까?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라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진 씨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민수 씨 집안에 대해 잘 모릅니다. 민수 씨가 자꾸 얼버무렸거든요. 그래서 불안했습니다. 혹시 숨기는 게 있나 싶어서요. 어머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식들에게 부담을 준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수진 씨 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교수셨다면 왜 지금 시장에서 일하십니까? 무슨 사정이 있으신 겁니까?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저는 옆에서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35년 전 남편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빚이 많았어요. 저는 교수직을 그만두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진 씨 부모님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빚은 다 갚으셨습니까? 수진 씨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10년 전에 다 갚았습니다.
그럼 왜 계속 시장 일을 하십니까? 다시 교수로 돌아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30년을 떨어져 있었어요.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수진 씨 부모님이 저를 보셨어요. 우리 엄마는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어요. 교수라는 꿈도 학자로서의 삶도 다 포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엄마를 부끄러워했어요. 숨기고 살았습니다. 잘못은 엄마가 아니라 저희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 씨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두 집안이 만나는 겁니다. 솔직하지 못한 게 문제입니다. 민수 씨가 처음부터 말했어야죠. 어머니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민수에게 말하지 말라고 한 건 저였습니다. 아이가 주눅 들까봐 그랬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오빠가 들어왔어요. 집안 분위기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왜 여기? 민수 씨, 우리 이야기 좀 합시다. 수진 씨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오빠는 소파에 앉았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수 씨, 어머님이 교수 출신이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오빠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빠가 대답했습니다. 최근에 알았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습니까? 저희한테. 오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겁이 났습니다. 뭐가 겁났습니까? 엄마가 시장 일하시는 게 알려질까봐 겁났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오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 씨 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민수 씨, 결혼은 신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장인어른, 제발. 오빠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다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결혼 말입니다. 수진 씨 어머니도 일어났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혼을 취소하신다고요?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사돈 어른, 제발 그러지 마세요. 잘못은 제가 했습니다. 민수는 좋은 아이입니다. 제발 결혼 취소는 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니가 고개를 숙이셨어요. 수진 씨 부모님은 어머니를 보셨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어요. 사돈 어른 마음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진 씨 부모님이 나가셨습니다. 문이 닫히자 어머니가 주저앉으셨어요. 저는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가 민수 인생을 망쳤구나. 오빠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어요. 오빠도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우리 세 사람은 거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오빠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괜찮아, 민수야. 엄마가 다 해결할게. 엄마, 이제 엄마가 나설 일이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오빠가 말했습니다. 오빠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그날 밤 오빠는 수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들었어요. 수진아, 나야. 오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 부모님이 화나셨어. 나도 혼란스러워. 미안해. 내가 처음부터 솔직하지 못했어. 오빠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대단한 분이야. 교수였지만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셨어. 30년 동안 시장에서 일하시며 우리를 키우셨어. 나는 그런 엄마가 자랑스러워.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아, 내가 날 떠난다면 이해할게.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줘. 나는 이제 엄마를 숨기지 않을 거야. 당당하게 말할 거야. 오빠 목소리가 확고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오빠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오빠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빠 잘했어.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어제 일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수진 씨 부모님의 차가운 표정, 어머니의 눈물, 오빠의 떨리는 목소리. 과연 오늘 결혼식이 제대로 열릴 수 있을까요? 거실로 나가니 어머니가 이미 일어나 계셨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엄마, 주무셨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응, 조금. 거짓말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거든요. 엄마,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위로했습니다. 어머니는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그랬으면 좋겠다. 오빠 방문이 열렸습니다. 오빠도 나오셨어요.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민수야, 아침 먹어라.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입맛이 없어요. 그래도 먹어야지. 힘내야 할 텐데. 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셨어요. 저는 오빠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수진 씨한테 연락 왔어? 오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무 연락 없어. 아침을 먹고 우리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들러리 드레스를 입었어요. 어머니는 한복을 입으셨습니다. 거울 앞에 선 어머니를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복이 잘 어울리셨지만 표정이 어두우셨거든요. 엄마 예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고마워, 지은아. 예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11시 시기였어요. 하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신랑 대기실로 갔고 저와 어머니는 신부 대기실 근처에 있었어요. 수진 씨가 보였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수진 씨 어머니도 계셨습니다. 저희를 보더니 고개를 살짝 숙이셨어요. 인사인지 뭔지 모를 애매한 동작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인사하셨어요. 사돈 어른, 안녕하세요. 수진 씨 어머니는 대답 대신 돌아서셨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굳었어요.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식이 시작되기 30분 전이었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저를 찾았어요. 지은 씨, 잠깐 오시겠어요? 무슨 일이에요? 신랑 신부가 대화를 나누고 싶대요. 저는 신랑 대기실로 갔습니다. 오빠와 수진 씨가 마주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오빠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마지막으로 묻고 싶어. 우리 결혼할 수 있는 거야? 수진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오빠, 솔직히 말할게.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셔. 오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오늘 식은? 일단 진행하래.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 씨, 오빠를 사랑하지 않아요? 수진 씨가 저를 봤습니다. 사랑해. 하지만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가족들의 동의도 필요해. 그럼 우리 엄마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수진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오빠가 일어났습니다. 알았어. 그럼 식을 취소하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빠 무슨 소리야? 지은아, 이렇게는 못해. 엄마를 인정하지 않는 집안과는 결혼할 수 없어. 오빠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가 울기 시작했어요. 오빠, 제발. 오빠는 대기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황급히 오빠를 따라갔어요. 복도에서 오빠를 붙잡았습니다. 오빠, 진정해. 지은아,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엄마가 무시당하는 거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오빠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오빠 결혼식이 15분 후야. 하객들도 다 왔어. 알아. 그래도 이건 아니야. 그때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민수야, 무슨 일이니? 오빠가 어머니를 봤습니다. 엄마, 저 결혼 못할 것 같아요. 어머니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소리야? 수진 씨네 집안이 엄마를 인정 안 해요. 이렇게는 결혼 못해요. 오빠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오빠 손을 잡으셨어요. 민수야,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치면 안 돼. 엄마, 이건 제 선택이에요. 엄마를 지키는 게 제 인생을 지키는 거예요. 오빠 목소리가 확고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어머니와 오빠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눈에 모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 순간이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예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 씨 아버지가 나오셨어요. 우리를 보시더니 다가오셨습니다. 민수 씨, 식 시작해야 합니다. 장인어른, 죄송하지만 저 결혼 못할 것 같습니다. 오빠가 말했습니다. 수진 씨 아버지 얼굴이 붉어졌어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하객들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를 존중하지 않는 집안과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오빠가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저도 오빠 옆에 섰어요. 우리 세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수진 씨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어요. 민수 씨, 우리가 사돈 어른을 무시한 적 없습니다. 다만 솔직하지 못한 게 문제였을 뿐입니다. 그럼 이제라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빠가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35년 전 대학 교수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시고 30년 동안 시장에서 일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럽습니다. 오빠 목소리가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수진 씨 아버지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우리를 바라보고만 계셨어요. 그때 예식장 안에서 누군가 나왔습니다. 수진 씨 어머니였어요. 그분이 어머니께 다가오셨습니다. 사돈 어른, 어제는 제가 실례를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수진 씨 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밤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돈 어른의 희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교수직을 포기하고 가족을 지키셨다니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사돈 어른,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수진 씨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오빠가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오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예식장 안으로 들어갑시다. 수진 씨 아버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진짜 화해가 이루어진 건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예식장 안은 하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친척들, 친구들, 회사 동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식이 늦어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들러리로 앞줄에 섰습니다. 어머니는 신랑 어머니 자리에 앉으셨어요. 수진 씨 어머니 옆이었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빠가 입장하셨어요. 정장을 입은 오빠가 단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긴장되어 있었어요. 단상에 오른 오빠는 하객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도 오빠를 보고 계셨습니다. 두 사람이 눈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신부 입장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수진 씨가 아버지 손을 잡고 들어왔어요. 웨딩드레스가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 표정도 밝지 않았어요. 단상에 오른 두 사람은 마주 봤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지금부터 박민수 씨와 김수진 씨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식은 진행됐습니다.
줄에 말씀이 있었고 서약이 있었어요. 오빠와 수진 씨는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평범한 결혼식 같지 않았습니다. 하객들도 느낀 것 같았어요.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례가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이제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빠와 수진 씨가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먼저 신부 부모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수진 씨 부모님이 받으셨어요. 그 다음 신랑 어머니께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가 두 사람을 바라보셨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양가 부모님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신부 어머니 김영희 여사님은 전직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신부 아버지 김철수 선생님은 전직 공무원이십니다. 다시 박수가 나왔습니다. 이제 신랑 어머니를 소개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어머니를 뭐라고 소개할까요? 신랑 어머니 박순자 여사님은 사회자가 멈췄습니다. 대본을 보는 것 같았어요. 가정주부이십니다. 박수가 나왔지만 이전보다 작았습니다. 그때 오빠가 일어났습니다.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사회자에게서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오빠가 마이크를 켰습니다. 여러분, 잠깐 시간을 내주세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예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오빠를 쳐다봤어요. 오빠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방금 사회자께서 제 어머니를 가정주부라고 소개하셨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부도 아닙니다. 오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어머니는 35년 전 대학교 국문학과 교수셨습니다. 예식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오빠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게 됐고 어머니는 교수직을 포기하셨습니다. 저와 동생을 키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후 30년 동안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시며 우리를 키우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가 부끄러웠습니다. 오빠가 고백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숨겼고 회사 동료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결혼을 앞두고도 예비 처가에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최악의 아들이었습니다. 오빠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말하고 싶습니다. 오빠가 어머니를 봤습니다. 제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입니다. 교수였던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30년을 묵묵히 일하신 것이 진짜 자랑입니다. 오빠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엄마를 숨기고 살아서 엄마를 부끄러워해서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게요. 제 어머니가 제 자랑이라고. 오빠가 단상에서 내려와 어머니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가 오빠를 일으켰어요. 괜찮아, 민수야. 엄마는 다 이해해. 두 사람이 껴안았습니다. 예식장이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 두 사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 소리가 예식장을 가득 채웠어요.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하객들 중에도 눈물을 닦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수진 씨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어머니께 다가갔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수진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수진 씨 손을 잡으셨어요. 아니야, 괜찮아. 이제 우리 가족이잖니. 수진 씨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수진 씨 어머니도 일어나셨습니다.
어머니께 다가오셨어요. 사돈 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의 희생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수진 씨 어머니가 어머니께 깊이 인사하셨어요. 어머니가 수진 씨 어머니를 일으키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 사돈 아닙니까? 두 분이 손을 잡으셨습니다.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어요. 저는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받았어요. 저도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부끄러워했습니다. 대학 친구들에게 숨겼고 심지어 시장에서 어머니를 만났을 때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날 어머니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슬프고 외로운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이해해 주셨어요. 저는 최악의 딸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사랑해요.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단상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저를 껴안아 주셨어요. 괜찮아, 지은아. 엄마는 다 알아.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예식장은 박수와 눈물로 가득했어요. 이날 결혼식은 평범한 결혼식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진실과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였어요. 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이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을 때 어머니가 가운데 서셨어요. 오빠와 수진 씨가 양옆에, 저와 양가 부모님이 함께 섰습니다. 사진사가 말했습니다. 자, 웃으세요. 우리는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어요.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집은 평온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뭔가 달라진 게 있었죠. 공기가 더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어머니도 예전보다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옷을 입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제대로 어머니 일을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엄마, 준비됐어요? 어머니가 놀라셨습니다. 지은아, 정말 갈 거야? 당연하죠. 같이 가요. 우리는 새벽 5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시장은 벌써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상인들이 좌판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좌판에 도착했어요. 저는 어머니를 도와 채소를 진열했습니다.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무거운 박스를 나르고 채소를 가지런히 놓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능숙하게 채소를 싸주셨어요. 저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아줌마, 따님이에요?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네, 제 딸이에요.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대답하셨어요. 딸이 예쁘네요. 엄마 닮아서. 손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점심때가 되자 어머니가 도시락을 꺼내셨습니다. 우리는 좌판 뒤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김밥과 과일이었습니다. 간단했지만 맛있었어요. 엄마, 매일 이렇게 하세요? 응, 매일. 힘들지 않으세요? 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 하지만 익숙해지니까 괜찮더라. 그리고 너희들 생각하면 힘이 났어.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오셨을까요?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이 일을 하셨을 거예요. 엄마, 이제 좀 쉬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하지만 엄마는 괜찮아. 이 일이 좋아. 오후가 되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제 대학 친구들이었어요. 지은아. 친구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어 줬어요. 친구들이 좌판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뭐해? 엄마 일 도와드리는 거야.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친구들이 인사했어요. 어머니가 웃으며 인사하셨습니다. 어서 와. 뭐 필요한 거 있니? 친구들은 채소를 샀습니다. 어머니는 덤을 많이 주셨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친구들이 인사하고 갔습니다. 저는 뿌듯했어요. 이제 어머니를 숨기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저녁 무렵 오빠가 왔습니다. 수진 씨와 함께였어요. 엄마, 우리도 도와드릴게요. 오빠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놀라셨어요. 민수야, 수진아, 괜찮아. 너희는 신혼인데. 괜찮아요, 어머님. 저도 배우고 싶어요.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일했습니다. 오빠는 무거운 것을 나르고 수진 씨는 채소를 정리했어요. 저는 손님을 응대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바라보며 웃으셨어요.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옆 좌판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순자 씨, 복 많으시네요. 자식들이 다 효자예요. 장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모두 피곤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빠가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회사 사람들 모임이 있어요. 엄마도 같이 가실래요? 어머니가 놀라셨습니다. 정말? 당연하죠. 엄마 자랑하고 싶어요. 수진 씨도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학교에도 오세요. 선생님들한테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너희들.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모두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는 옛 제자 강민호 총장을 만났습니다. 총장님이 대학으로 초대했거든요. 저도 함께 갔어요. 캠퍼스는 넓고 아름다웠습니다. 총장실에 들어가니 강민호 총장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교수님 오셨습니다. 그분이 깊이 인사했습니다. 총장님은 어머니를 강당으로 안내했습니다. 학생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 강연이 있습니다. 총장님이 말했습니다. 박순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어머니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하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편안해지셨습니다. 어머니가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35년 전 저도 여러분처럼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였죠. 하지만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교수직을 포기한 일, 시장에서 일한 30년, 그리고 자녀들을 키운 이야기까지 학생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인생에서 중요한 건 어떤 직업을 가지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무엇을 위해 사느냐입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 살았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연 후 학생들이 어머니께 다가왔습니다. 질문을 하고 사진을 찍고 싶어 했어요. 어머니는 한 명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어머니가 빛나 보였습니다. 교수였을 때보다 더 빛나 보였어요. 진짜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오늘 정말 좋았어. 오랜만에 강단에 섰는데 떨렸지만 행복했어. 엄마, 정말 멋있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고마워, 지은아. 내가 있어서 엄마가 용기를 낼 수 있었어.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오늘 엄마를 봤다. 강단에 선 엄마는 정말 아름다웠다. 교수였던 것이 자랑이 아니다. 시장에서 일하신 것도 자랑이 아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30년을 견뎌낸 것, 그게 진짜 자랑이다. 나는 이제 알았다.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음 주 토요일 우리 가족은 다시 시장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모두 함께였어요. 오빠, 수진 씨, 저, 그리고 어머니. 네 사람이 좌판을 펼쳤습니다. 손님들이 신기해했어요. 오늘은 가족들이 다 나왔네요. 한 단골 손님이 말했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장사를 하면서 우리는 많이 웃었습니다. 오빠가 실수로 배추를 떨어뜨렸고 수진 씨는 가격을 잘못 불렀어요. 저도 거스름돈을 잘못 줬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했으니까요. 어머니가 우리를 보며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오빠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매주 토요일마다 같이 나갈까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너희는 너희 일이 있잖니. 엄마, 이게 우리 일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어머니가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껴안았어요. 네 사람이 함께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봄이 오고 여름이 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시장에 나가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함께 했으니까요. 주말마다 가족이 모여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때로는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우리는 공원에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빠가 말했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하세요? 교수 그만둔 거.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 전혀. 너희들이 있어서 행복했어. 그게 엄마 인생 최고의 선택이야. 저도 물었습니다. 엄마, 다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머니가 잠시 생각하셨습니다. 똑같이 할 거야. 너희들을 선택할 거야. 매번. 우리는 어머니를 껴안았어요. 어머니 품이 따뜻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곳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 돈일까? 명예일까? 직업일까? 아니었습니다. 가족이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교수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머니의 전부가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시장 상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전부가 아니었죠. 어머니는 그냥 어머니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살아온 사람. 그게 어머니였어요. 저는 이제 당당합니다. 친구들에게 말해요. 우리 엄마는 시장에서 채소를 파세요.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일하셨어요. 저는 그런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친구들도 이해해 줍니다. 어떤 친구는 부러워하기까지 해요. 그런 어머니를 둬서 행복하겠다고. 오빠도 달라졌습니다. 회사에서 어머니 이야기를 자주 해요. 동료들이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오빠는 어머니를 회사로 모셔갔어요. 동료들이 어머니께 인사했습니다. 어머니는 수줍어 하셨지만 행복해 보이셨어요. 수진 씨도 어머니를 학교로 모셨습니다.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에게 소개했어요. 어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어떤 학부모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수진 씨는 어머니가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아요. 때로는 의견이 다르고 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니까요. 그게 가족이니까요. 어머니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때로는 제가 함께 일어납니다. 함께 시장에 가서 하루를 시작해요. 어머니와 함께하는 그 시간이 좋습니다. 말없이 걸으며 어머니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디로 흘러갈지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중요한 건 함께 걷는 사람입니다. 옆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저는 어머니와 함께 걷고 있습니다. 오빠도 수진 씨도 함께 걷고 있어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어머니의 낡은 가방은 여전히 옷장 깊숙이 있습니다. 교수 임용장과 논문들이 들어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진짜 가치는 그 서류들에 있지 않아요.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아온 그 삶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진정한 자랑이 무엇인지. 화려한 직함이나 높은 지위가 아니에요.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사는 것. 그게 진짜 자랑입니다. 어머니가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오늘도 어머니는 시장에 나가셨습니다. 채소를 팔고 계세요. 손님들에게 웃으며 인사하십니다. 덤도 많이 주시죠. 저는 그런 어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랑입니다. 영원한 자랑이에요.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